어, 그 되게 좀 오랜만에 좀 재기하는 느낌인데요. 그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 돌아왔고요. 그 제가 이제 계절학기가 맞춰서 조금 이제부터는 한 50분, 1시간 이렇게는 안 하려고 하고요. 근데 뭐 더 많이 하겠다 이거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제약 조건, 오늘 라그랑지 순서표 얘기를 좀 할 것 같으니까 제약 조건은 일단은 좀 제거가 이제 어떤 호모토피 센스에서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이런저런 얘기들 할 건데 오늘부터는 좀 체계를 좀 잡고 얘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슬슬 이제 서브 스터디 얘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스터디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성격이냐면 한번 계산 진짜로 같이 해보고 그 대화를 좀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 정리 지금 하시는 분들도 그 또 어떤 인풋이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어떤 제대로 좀 소화를 해야 되는 좀 그런 면이 있으실 거고 또 좀 허덕허덕 하시면서 이 계산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서로가 어떤 설명하고 공유하는 것들 자체가 그 중요한 어떤 그 이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떤 GPT로 대체해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누가 필요하냐면 서브 스터디 리딩하는 분이 필요하고요. 그 만약에 이제 어떤 학생분 입장에서 리딩을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본적으로 수준에서 그 제가 이제 리딩 시키는 분들한테는 좋은 것들을 최대한 드리려고 애를 써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스터디가 가령 이럴 수 있기 때문이죠. 한 4, 5개월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수틀려서 나가버리면 그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좋은 걸 줄 수밖에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좀 약간 뭐 길게 보고 수준에서 좀 공부하시는 약간 그런 분이시면 현재 수학적 수준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의무는 그 어떤 서브 스터디 이제 스케줄이 이제 참석자들과 합의가 돼서 잡히면 당연히 그거 어떤 신뢰 있게 홀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코드를 저한테 주셔야 되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 편집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하면 거기서 조율들을 해나가셔야 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방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하지 저랑 이 메인 스터디에서 저와 조명식 박사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해요. 거기서 서브 스터디 방향들이 잡힐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러 명이 나오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한 명이 좀 나오면 예, 그렇게 해가지고 빠르면 이번 주부터 뭐 늦어도 한 다음 주 정도부터 매주 단위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럼 이 메인 스터디 때 이제 뭐를 하는 것이냐를 이제 이 시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격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서. 그래서 이제 필요 조건들부터 좀 명확하게 좀 하고 넘어가면 이 시간의 목적은요. 그 가장 이제 궁극적인 골은 호모토피 이론입니다. 궁극적인 골은요. 근데 이제 그거는요. 그냥 어느 주간에 이 스터디가 마무리하든지 간에 그냥 쇼컷으로 설명하고 끝낼 수 있어요. 전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인트로 해달라 하고 끝내면 돼요. 속된 말로. 그래서 그 어떤 라인 바이 라인 진도로서 글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글로 가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저 상상하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일단은 진도를 어떤 뭐 해저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다 나가는 거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 시간은. 근데 뭐를 원하냐면 그 어떤 대상들을 그 대상들 실제로 이 시간에 굉장히 무거운 대상들을 수학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그 미적분학과 서형대설을 가지고 참석자들이 다룰 줄 알게 되도록 디스커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다루는 뭐 코모로지, 호몰로지, 뭐 이제 뭐 호온토피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그냥 어떤 컨셉추얼하게 씨부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면 들어가서 지금 2009나 토로스 레벨에서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것들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그 계산 레시피를 설계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하면서 애쓰게 되는 게 이 시간의 스터디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모든 개념들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진짜 연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 지금 연구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보상들도 되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모든 개념들을 책을 진도를 따라 나가겠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오해하시면 전 진도가 안 중요하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면 나중에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뭐가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뭐가 중요하고 필요한지가 되면 그거는 반년에서 1년 정도 공부를 진짜로 빡세게 해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분들은 지금 두 가지 니즈들이 적어도 제가 어떤 노트 돌리시는 거 보면 명확해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게 보이세요. 말 그대로 수학 자체를 공부해 본 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학 전공자들인데 계산을 고등학생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님들이 해야 되는 건 위상 수학이 아니에요. 님들은 일단 수학부터 좀 알아야 돼요. 논리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고 계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돼요.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프로축구를 하겠다는데 동네 축구 3군의 꼴찌도 못하는데 프로축구를 하겠다는 거랑 같은 꼴이라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게 요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길게 보시고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요. 물론 서브스터디가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그 정도 성격으로 운영을 하겠다. 약간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라그랑지 승수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 조금 놀랐던 게 사실 제가 의도했던 건 모스 티어리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다 그쪽으로 하셔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구나. 오히려 고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약간 그랬어요. 저희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멱살 잡고 내리는 가장 기준은 여러분들이 처음 계산하셨던 가우스 보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서비스 구체적으로 주고 S2나 토러스 구체적으로 주고 이거 벗어나면 계산이 힘들어요. 단순히 그래서 이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지너스 2만 돼도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여기서 실제로 무슨 가우시안 커베이처 EFG 대충 그런 거 기억나시죠? EFG 해가지고 구했고 하니까 하니까 뭐 2파로 나누기가 정수됐고 요거 관찰. 그리고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니까 뭔가 오일러 지표랑 같은 게 나오네. 저희는 계속 여기로 내려가는 것으로서 뭐 앞으로 하는 모든 관찰들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말이 계산들을 이해했다는 뜻은 당연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하나하나가 깊은 관찰들이고 이 추상화를 할 때마다 그 어떤 각각의 관점들에 맞게 앵글들을 맞춰서 봐야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참석자들한테 의도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체계들을 봐나가다가 어떤 게 정말로 딱 필요한 게 되면 그거는 각 잡고 들어가서 공부를 깊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스테이지에서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의미에서. 각자 필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를 좀 언제나 나눠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미적분이랑 선형대수 얘기를 언제나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그 주간의 어떤 토픽에 대한 건 이번 주는 라그랑지 승수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질문부터 먼저 받을게요. 일단은 어떤 층의 질문, 어떤 거든 던지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촉발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시간에 대화가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6월 한 달 동안 여름 계절 학기를 해보니까 첫 주에는 학생들이 뻘쭘해 하다가 한 둘째 주 정도 되니까 슬슬 막 그룹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서 지들끼리 퀴즈 문제들 같이 풀고 그러다가 한 마지막 주 정도 되면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일단 낄낄거리고 온갖 얘기를 다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미적분학과 사용대 수학에 대해서 내가 뭐 지식을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이게 아니라 그 얘기를 일단 나누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일단 뭐에 대해서 적어도 고민해 보셨어야 되냐면 1차 미분 형식, 2차 미분 형식, 사용대수를 쓰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뭐가 해보셨으니까. 네, 전달됐죠? 물론 기준은 뭐 코몰로지, 호몰로지, 뭐 호모토피 이런 쪽을 토대로 저희는 이 시간에 얘기는 하긴 할 겁니다만 알아듣겠죠?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하실 얘기 있으시면 일단 들을게요. 감상, 불편함, 질문, 어떤 싫었던 거, 좋았던 거, 노트 올리신 것들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답 없이 여쭈는 거고 어떤 판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어떤 그것들 토대로 저희는 매주 그냥 앞으로 가는 것만 목적입니다. 시간은 금리 빨리 하시죠. 우선 계산 좀 짧게 해보면서 들었던 감상을 말씀드리면, 약간 저는 주로 1차 미분 형식을 구나 토러스에서 어떻게 계산해서 의미를 볼 수 없는지를 좀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거기서 제가 본 어떤 선형대수적인 의미는 이게 그냥 어떤 베이시스를 잡아서 벡터 스페이스를 이룰 수 있는가, 뭐 이 정도의 선에서 사실 선형대수의 지식이 좀 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좀 미분기와 미분기까지 갈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런 미적 분학을 한다면 어떤 로컬한 코디네이션이나 뭔가 이런 거를 잡는 게 선형대수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혀 감이 안 와서 근데 그게 또 어떤 위상수학적인 불변량들 혹은 의미 있는 양들과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좀 감이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용대수의 어떤 연결점에 대한 어떤 의아함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또 다른 분들은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리실까요? 저는 그 선형대수까지는 이렇게 뭐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이게 좀, 그러니까 저 2차 형식까지도 못 갔어요. 사실 못 갔고, 이제 0차에서 이제 1차를 가면서 이제 뭐 이그젝트를 판별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 외적이라는 느낌의 그런 것도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죠?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그런 거가 이제 나와서 선형대수랑 그런 게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 툴을 이용을 해서 뭔가 풀어내는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타당한 직관입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으신 만큼만 하십시오. 편한 선에서 길게 할 겁니다. 또 다른 분들 얘기 듣겠습니다. 빨리 다세요. 바쁩니다.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진솔한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이 구의 면적 구할 때 구를 이렇게 매개화를 해서 세타 방향 그리고 phi 방향으로 이렇게 미분을 해서 나온 벡터를 매적을 취해서 이 절대값 놈을 씌우고 거기서 면적 형식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데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왜 그 점에서의 그 미소한 그러니까 이거를 싹 이렇게 다 적분을 했을 때 면적이 나온다는 게 그냥 신기했어요. 왜 디터미넌트 이렇게 해서 딱 적분을 해서 하는. 네, 지금은 조금 더 주저주저 하시는데 이제 좀만 지나면 몇 주만 진행되면 이제 다들 신나게 본인 그 시간 다 잡아먹고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다 일단 닫을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정윤주 박사한테 코멘트 시킬 거고요. 그것도 이거는 제가 다는 게 아니라 정윤주 박사 그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 지금 위상수학 배우려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위상수학 전문가 이것도 근데 그 박사 받는 사람이 좀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솔직히 잘 못해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게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좀 배워야 되는 면이 단순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코멘트 시킬 거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네, 나머지 분들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지정해드리죠. 시간은 금이 김찬 선생님, 명서 선생님, 금주 선생님 그냥 제 화면 보이는 대로 그 오더링 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그냥 계산을 어찌어찌 해보기는 했는데 아직 뭔가 그 미분 형식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그냥 막연하게 좀 찝찝한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네가 좀 무엇일까라는. 네, 좋습니다. 그다음 명서 선생님. 어, 음, 뭔가 매주 그냥 뭔가 계산을 막 어찌어찌 한 단계씩은 나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근데 뭔가 잘 하고 있는지, 맞게 하고 있는지는 뭔가 매주 뭔가 의심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내가 이거 정리 노트 쓰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뭔가 그래도 매주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진짜 미적분학 언어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관점이 있구나라는 걸 요즘 느껴서 이 부분은 요즘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재미는 있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그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수준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코멘트를 하거든요. 그냥 던지지 않아서 그 같은 말이지만 두 번째 말로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지랄지랄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지랄지랄하지 않으면 그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훌륭하세요. 기본적으로 칭찬드립니다.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예, 그 물론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지식적으로든 어떤 스킬셋적으로든 어떤 관점으로든 있으나 예, 그 잘하고 계십니다. 예, 빈말로 격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김종수 선생님. 저는 어, 뭔가 미분 형식이 어, 느낌은 무한소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랄까 어, 그 DX가 그냥 그 시그마 위에 부분이 몇 분할이 됐는지 뭐 그 얼마나 잘게 쪼갰는지 뭔가 엑스의 값과 상관없이 그냥 그 위에 값에서만 영향을 받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주에는 어,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헛소리선입니다. 그 이거는 이제 비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헛소리를 헛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조명신 박사의 코멘트도 좀 듣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할게요. 일단은요. 지금 어떤 니즈들이 보이냐면 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훈련이 논리 훈련이 아닌 거 보이시죠? 지금 저희 하고 있는 증명 훈련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증명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요. 그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로 가기 위한 그 가장 이제 1차적인 그 계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 코모롤로지 아마 정의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이 시간 들어오시려 하셨으니까. 그러면 커널을 이미지로 짜내 뭔 개소리요.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일 거고. 그 다음에 코 빼가지고 호몰로지. 이건 또 뭔 신화를 까먹는 소리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호모토피 이건 또 뭔 개소리란 말이야. 약간 이게 이거는 그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을 안 해봐서 그래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아주 단순하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적어도 여기서 그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다변수 미적분학 계산을 아예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거 안 해보고 하는 얘기는 아무짝에도 이거 콩물로 지고 나발이가 다 필요 없어요. 다변수 비정학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 잡고 그 제가 이거는 좀 세게 얘기할게요. 그냥 닥치고 계산부터 좀 해야 되거든요. 의미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아니 지금 그 보니까 1변수 미분도 제대로 못 하는데 적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히 경험이 쌓여야 되는 문제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좀 어떤 느낌이냐면 코딩 처음 배울 때 헬로 월드 띄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냥 어떤 거냐 그 이면의 의미들 뭐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 거 많지 않고 다 필요 없고 아니 닥치고 일단 띄워. 그냥 딱 그게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 스테이지가. 그래서 그 필요하면 제가 스터디를 그 한 달 정도 늦춰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다변수 미적분학 계산부터 그냥 닥치고 좀 해봐야 돼요. 그 지금 보는 호모로진이 뭐 미분형식이 나발이니 지금 다 필요 없고 그냥 단순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랄, 서피스 인테그랄, 더블 인테그랄, 다이버전스 디어럼 쓰는 거, 트리플 인테그랄, 볼륨 이런 거 일단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경험 자체가 지금 제로로 보여요. 단순히 여기서는 당연히 직관이 안 생겨요. 그 직관이 생긴다고 하는 게 그냥 개소리죠. 그거는 그냥 개소리예요. 그거는 해본 적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 씨부리니까 개소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만약에 제가 필요하면 한 달 정도 그 계산들을 그 기준은 뭘로 삼으시면 되냐면 제가 이제 그 복수 해석의 과제로 드리는 것들 그 몇 개 있거든요. 그거 그냥 계산 좀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은 뭐냐면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그레이던트 팩트리 계산으로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클래시컬 스토커스 티어럼 그리고 그러니까 그린의 정리, 그 다음에 클래시컬 스토커스 티어럼, 그리고 다이버전스 티어럼. 정리들은 들어보셨을 거고 예전에 한 번 해보셨을 거예요. 뭐 시험 준비 코스석 들으실 때. 근데 솔직히 자신 없으시면 이거는 자신 없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안 해봐서 그래요. 이거는 단순하게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것들 다 솔직히 별로 자신 없으시죠? 벡터 필드 라인 인테그랄 취하라고 하면 별 생각 없이 할 자신 없으시죠? 뭔가 참고해야 되죠. 더블 인테그랄 정도만 돼도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 서피스 인테그랄 취하면 난리 나죠. 벡터 필드에다가 컬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노멀 디렉션 다시 다 프로트 붙여가지고 뭐 어쩌란 거야. 별 감 없으시죠, 솔직히. 다이버전스 티어럼 쓰라고 하면 솔직히 자신 없으시죠. 이거는요 안 해봐서 그래요. 이거 해보셔야 돼요. 지금 참고로 제가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라고 부르는 게 원폼이고요. 컬이라고 부르는 게 투폼이고요.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게 쓰리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렇구나라고 팩트로 하려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해보고 나서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닥치고 해봐야 돼요. 이거는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이거는 거기서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단순히. 전 지금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단순 계산 경험의 부재와 계산 경험이 있을 때 거기서 퀄리티가 올라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저희 호몰로진이 나발이라는 거는 그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을 때 오는 추상화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얘기들을 하는 거는 그냥 불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하실 분들 지금 빠지세요.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위상수학 배우는 거. 제 개인의 생각. 이건 제가 왜냐면 그건 저는 그걸 가르칠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하고 좀 더 정확하게 전 그렇게 위상수학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가령 실제로 위상수학 그렇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어떤 토폴로지 정의를 주고 어떤 셀 스트럭처 준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헛짓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수주를 공부시킬 생각이 없어요. 이건 제가 책임을 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미적분학 지금 계산을 만약에 혼자서 하시는 건데 스터디로 같이 하시는 거는 닥치고 할 생각 없으시면 오늘 빠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하시고.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일단 명확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 0차랑 1차 미분 형식 관련해 가지고 해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다 예전에 보신 것들인데 그냥 이 관점에서 모티베이팅을 가지고 해보시면 되는 건데 미분방 형식 중에서 완전 미방을 좀 풀어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거 예전에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르치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미방을 좀 풀어보세요. 진짜 단순하게. 그리고 완전 미방을 풀어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수학은 언제나 투 스텝이거든요. 일단은 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되는 그 토이 모델에서, 토이 기점플에서 해봐요. 그리고 그거가 계산이 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분쇄가 돼야 돼요. 둘 다 필요해요. 보통은 이거를 한쪽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냥 어떤 알려져 있는 정의나 정리들을 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사유하는 거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하기가 참 좋고 그럴 수도 있으나 어떤 특정 맥락에서는 근데 지금의 맥락에서는 엘리멘트리하게 이것들을 정확하게 하면서 매치시키는 것 자체도 저는 되게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위상수학은 오히려 그걸 위한 매개체이고 그래서 정리하면 미분방 형식을 진짜로 완전 미분 경우를 정말로 정확하게 풀면 그 컨디션이 보통 이제 책에 쓰는 노테이션에 mdx 더하기 ndy 이퀄 제로 해가지고 m 서브 y 빼기 n 서브 x 이퀄 제로일 때가 이젝트이고 아니면 인테그레이션 팩터로 풀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공대에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마인드를 하시고 그리고 이 컨디션이 저의 컬 컨디션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폼에서 투폼으로 가는 걸로 나중에 바뀌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참석할 전원한테 끌고 가려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다 말로 같이 다 씹으려고 하거든요. MDX 더하기 NDY라고 하는 1차 미분 형식을 줄 때, 여기서 지금 클로즈드 컨디션이 컬 컨디션이다 이런 말들을 줄 때, 써봐야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지 하고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요. 뭐, 당연한, 그건 그러려면 계산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냥 여기서 MDX 더하기 NDY 적고도 D 취해주면, M sub Y 빼기 N sub X 컨디션이구나. DX랑 같이 체인지 돼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돼야 돼요, 그게. 그래야 이게 그 미적분하고 멱살 잡고 내릴 때 내리는 그때 할 때마다 내가 이거 다 손으로 다시 다 써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얘기를 못 해요.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0차에서 1차 미분 형식으로 넘어가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게 1차 그러니까 완전 미방을 진짜로 그냥 계산 문제 미분 형식 텍스트북 그냥 GPT에서 시키면 다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기교들 있잖아요. 치환해서 풀어야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 팩터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좀 리마인드를 해서 손으로 여기서 눈으로 읽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생각 없이 그냥 손을 안 적고 할 수 있는 선까지 숟갈더 올라와야 돼요. 안 어려워요 이거. 이거 어려우면 사실 수학하시면 안 돼요. 진짜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연습해야 되는 그냥 그런 문제이다.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거에 대한 얘기도 있냐면 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면적과 어떤 미소 면적 그리고 특히나 이제 쐐기곱 같은 그런 개념들 전 이거 불편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더블 인테그랄 이런 거를 했을 때 dx dy 했고 이것도 제가 좀 약간 도전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일단은 그 저희가 미적분학 책을 읽어보면 그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da를 dx dy라고 쓰는데 오더가 있어요. 이너 인테그랄부터 취하고 그다음에 아우터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그 오더 스위치 해주게 되면 레인지 바꿔줘야 되는 거 연습 문제를 풀고요. 혹시 말 알아듣겠나요? 그 연습 문제들을 단순하게 푸시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여기서 이거 wed지 이거 왜 붙이냐 그리고 특히나 이게 서피스 인테그랄로 넘어갈 때 이 형태들은 일단은 그거 다 그 미분 형식이 나발이니 그거 다 필요 없이 서피스 인테그랄을 정말로 그린의 정리랑 클래시컬 스토크스 티어럼 입장에서 해봐야 돼. 진짜로 해봐야 돼. 단순하게. 그리고 나서 이거 왜 웨지로 이렇게 바꾸지?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 정의 보고 이거 정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단순 계산 경험의 부재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가장 단순한 어떤 셋업들 뭐 헤미스피어나 뭐 스피어나 이런 데서 실제로 파라미터레이션 구체적으로 잡아서 이거 그냥 해보시면 되는 문제예요. 안 어려워요. 근데 많이 해보면서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 이거 안 보고 다 할 수 있겠다. 약간 기말고사 날의 어떤 그 어떤 상태 아시죠? 딱 그 상태. 그 상태가 그 어떤 상시적인 상태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걸 좀 비유하면 제가 이제 그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드래곤볼을 참 좋아했거든요. 드래곤볼에서 저희가 이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게 셀 컴플렉스인데 그 셀이라는 빌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셀이라는 빌런을 이기기 위해서 손오공이랑 손오반이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두 어떤 팀이 약간 두드러져요. 그 베지터, 이거 드래곤볼 다 보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제 맘대로 씌워드릴게요. 그 손오공 손오반 팀이 있고, 그 베지터 트랭크스 팀이 있거든요. 근데 베지터 트랭크스 팀은 파워업에 초점을 맞춰요. 1년 동안 트레이닝을 할 때. 근데 손오공 손오반의 팀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어떤 그 초사이어인이 되면 그 흥분 상태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약간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호물로진 호물로진 씨부리는 거지. 흥분 상태예요. 이 시간 끝나고 솔직히 그 생각 하세요? 한 주 동안? 이 스터디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흥분 상태가 아니면 그게 내 걸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사실 내 그 진정한 그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오공이나 소르만이 어떻게 하냐면 흥분을 초사이언 상태에서 가라앉히는 거를 훈련을 해요. 힘을 파워업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고 나왔을 때 뭔가 그 초사이언 상태인데 흥분감이 아예 사라지는 것처럼 아주 평범해 보이는 상태로 어떤 그렇게 잡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계산 훈련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때마다 내가 어떤 흥분이 딱 올라가서 다시 써봐야 되고 다시 논증해봐야 되고 이렇게는 대화를 못 해요. 그러려면 이거는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정말로 손을 많이 지저분하게 더럽혀 봐야 돼요.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에서 보통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약간 순수학의 맥락에서 말씀드린 건데 20장, 30장 정도의 논문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손으로 더럽혀 봐야 되는 게 한 2000장 정도예요. 2000장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은 되게 고독한 작업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도 공감을 못 해주거든요. 이 2000장의 그 습지라는 거 이거 뭐 다른 것들은 뭐라 있어 보이는 말이라고 하겠는데 그냥 해보면 틀린 계산에 뭐 끝내지 못한 계산에 뭐 이거 뭐요? 약간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공감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상 그럴 때가 되게 많은데 거기서 엑기스를 맞축하고 나오는 게 보통 수학 논문이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절대로 그 어떤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쌓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중간 과정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 그거를 염두에 두신다면 이 훈련의 과정도 똑같아요. 제 개인의 생각. 그래서 그 계산을 많이 해서 거기서 내 계산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에 대한 흥분감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 하나 얘기하는 순간 흥분감이 요렇게 올라가는 게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나요? 그러려면 일단 그 계산부터 해봐야 돼. 그래서 안 할 거면 빠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에러 폼에 대해서 투폼으로서 웨지 프로덕트 표현에서 계산 어떤 하는 것은 단순히 서피스 인테그랄 레벨에서 어떤 이제 그 그린의 정리랑 클래시컬 소크 티어럼 같은 거를 실제로 계산을 거의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 솔직히 자신이 있다.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 당신 하는 말 다 알겠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당신보다 더 해봤다. 이 느낌이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가로 대화가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라인이고요. 혹시 전달이 좀 될까요? 그 자신감이 얻을 때까지 좀 노가다를 좀 하셔야 돼요. 게임할 때 그 레벨 올리는 가장 형성은 노가다 연락 많이 보는 거잖아요. 필드에서. 그 역할이 지금 여기서는 이 계산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달됐죠? 그리고 이제 계산과 논리가 미분 형식에 대해 매치가 안 되는 거는 그것도 단순한 문제. 계산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는 좀 근데 정서적인 거를 제가 좀 건드려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전형적인 건데, 내가 지금 수학적으로 쌓는다고 하는 건 분명히 책을 보고, 명제를 보고, 어떤 그 명제의 의미들을 음미한 다음에 증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트리키한지를 보고, 그리고 그 증명이 내가 어떤 라인 바이 라인에 있어가지고 막히지 않고 그것들이 이해가 되면 그게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 칭의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전제가.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라면 그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자, 몇 가지 오늘 좀 띄워볼게요. 그 대수학이 저는 학부 때 볼 수 있는 극도의 추상화라고 생각해요. 사실 위상수학보다는 전 대수학 쪽이 훨씬 더 극도의 추상화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다들 이제 역사적인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수학은 어디서 나오냐면 근해 공식의 5차 이상의 비가해성에서 나오고, 제가 수준에서 가끔 하는 얘기인데 5차 이상 비가해하지 않습니다. 가해입니다. 유한번에 풀어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무한번에 풀어요. 참고로. 그 근해 공식을 파이나이트 번에 4층 현상을 풀어야 된다라는 전제 때문에 못 푼다라는 거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무한번에 풀려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그 갈루아랑 아벨이 이거 증명했다는 거 아시죠? 그 시점에서 군이라는 개념 없었죠. 근데 이거 표준적인 이론 따라가면 군 환체 해가지고 체랑 군의 1대1 대응 가지고 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메트릭 그룹으로 다 환원시켜가지고. 아니 군의 개념도 없었는데 군 환체는 고사하고 만들어서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어떻게 그거 찾았을까요?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을까요? 뭔가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이것도 이게 수학에서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건데, 보통 그 맞는 말만 결과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다 역순을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많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를 관찰한 다음에 이게 엄밀하게 문제가 없도록 주장해야 되는 그 선들에 대한 그 주장들을 할 때 있어가지고 관찰이 있고, 그 관찰이 휴리스틱이 섞여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다음에 이거를, 아, 이게 말이 되어야만 된다.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면 뉴턴 법칙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 두 개는 간극은 메워야 되는 게 많고, 거기서 결과적으로 학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갭이 있잖아요. 간극이 있다고요. 단순하게. 그러면 그렇게 역순을 해가지고 화학적 변성이 다 된 그 결과물들을 독자들이 저널에서 읽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는 입장이 되려면 그 오리지널 관찰에 대해서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걸 매스메이컬 사이언스로 볼 때는 결국에는 다 계산과 논리밖에 없는데, 논리적으로 뭘 보여야 될지 모르면 계산부터 해볼 수밖에 없고, 그 계산의 소재는 언제나 미적분학과 서양대 수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냐면, 계산을 시키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퀄리티를 올리는 거에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 나 좋은 책들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GTM 시리즈들이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거 백날 따라가봤자 당신이 원하는 수학적 퀄리티 이런 건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학적 퀄리티에 오르는 내가 그것들을 없는 체계에서 만드는 입장의 그 관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론들을 이해한다는 것도 저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 여기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여러 분야들에 있어 수학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학자가요, 저널에서 레프리 요청을 받으면 그 논문들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안 읽어요. 시간 내가 바빠 죽겠는데. 명제 보고 내 방식대로 검증하고, 그 내 방식대로 검증한 게 이상하면 각대 가서 증명 보고 그 정보량에서 핵심 것 추출해가지고 다시 역순으로 보고, 그러면서 레플이라고 읽히는 거지. 그 논문에서 레퍼런스 적어놓은 대로 그 공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너 바빠 죽겠는데 그걸 왜 하고 있어? 그래서 이 구체화를 잡아내는 이 방식들은 그 어떻게 이 오리지널 거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그 주파수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거기서는 필요 조건이 반드시 계산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검증할 건데? 안 그러면 남이 해놓은 말을 덮어놓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다 이제 기본적으로 GPT들을 헤비하게 쓰고 계실 거예요. 이 지금 스터디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어떤 게 다 애매하실 거냐면 솔직히 그거 아닌가요? 그 저나 어떤 조명지 박사나 솔직히 그래도 해보고 하는 얘기들일 거잖아요. 저 한 명은 지금 확실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GPT보다 훨씬 더 그 면에서 아직 신뢰가 있으니까 저희들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GPT가 더 주면 님들이 저희 얘기 왜 들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논리를 더 많이 알아서가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아직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 더 관찰해보고 더 계산해보고 그 퀄리티에 있어가지고 아직 GPT가 못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도 그런 도메인 지식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GPT 어떤 시켜보면, 아, 이런 식으로 말 씨부리지만 사실 이거 이런 거구나. 이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계산의 퀄리티를 올리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 그냥 대충 한 장짜리 계산을 오시면 아직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수긍을 못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변수 미적분학이나 사용대수 계산을 시키는 거는 단순히 기초가 부족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이걸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건법들이 화려한 온갖 이제 문파들의 건법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기본 동작 몇 가지로 수렴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동작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탁구 치는 거 그 기본 동작 몇 가지만 가지고 그 좀만 훈련이 되면 프로한테 어떤 훈련받은 사람한테는 아마추어는 절대로 못 이겨요. 다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계산의 퀄리티는 중요하고 제가 어떤 제가 이제 말은 세게 해서 닥치고 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계산의 퀄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께는 이게 커리어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거를 그 선모습한테 배워버리면 지식을 가르치기가 되게 좋아요. 그냥 이거 알아야 되고 위상수학 공부하니까 이제 이 호몰로지 정의, 호모토피 정의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거 아는 게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어떤 이제 그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 칼을 쥐어줘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수순이. 좀 이게 좀 전달이 좀 되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미적분학과 삼형대수학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오늘 그 라그랑지 승수법을 기준으로 조금 어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제가 라그랑지 승수법을 잡았거든요. 이거를 잡은 거는 제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이 공부들이 단순히 순수 수학을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만 계시는 거는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위상수학이라는 거 내가 잘 배워가지고 상대적으로 남들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뭔가 써먹고 싶은 그런 실질적인 필요 조건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게 TDA일 수도 있고 통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맥락에서부터 지금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구체화하고 마음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정영실 박사 할 얘기 있으면 한번 듣고 뭐 저랑 당연히 얘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건대로 오히려 감안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제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실 얘기 있으시면 길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듣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되게 좋은 예시였는데 좀 더 한 번 더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처음에 C 언어 같은 거 배울 때 헬로 월드를 띄우는 법을 배우지 스튜디오가 뭔지 H가 뭔지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그처럼 일단 처음에 계산을 많이 해보고 이게 잘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생각보다 엄청 엄청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근데 한편 계산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미소 면적의 적분, 평행사 변형의 넓이 이런 고찰은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은 뭐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계산을 묵묵하게 하지만 그런 궁금증을 만들어내고 계속 그걸 가져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서 그런 궁금증들을 지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궁금증들을 잘 킵하시고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또 많이 계산을 하고 많이 그런 통찰력이 쌓이다 보고 아니면 더 어려운 이론을 공부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이게 되게 당연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넌트리블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잘 간직하시고 계산을 묵묵하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같은 얘기지만 저는 같은 얘기인데 어떤 반론은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는요. 자전거 배우실 때 처음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거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이 하다 보면 이게 하나씩 내 감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단순하게.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저는 좀 어떤 축약해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감각으로 들어와요, 이게. 그 자전거를 한 번도 내가 지금 두발 자전거를 안 타봤는데 그거 아무리 두발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야라고 말을 해봤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경험의 부재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많이 해보시라.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잘 애매하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내가 여기는 참석자 중에 내가 제일 많이 해봤다. 이게 제일 확실하고요. 그, 제가 이제 박사 1년 차 때 제가 지도교수한테 했던 방법인데 지도교수 하는 말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10 중에 9할은 알아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100장, 200장 매주 계산을 써봤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닥치고 계산해 간다. 해가지고 그냥 매주 단위로 뭐 컨퍼런스 같은 데 가도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되게 구체적인 거 계산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 막히고 당연히 틀리고 그거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나중에 남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제 요 대화를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아이패드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아이패드에 지금 있는 게 아마 노트가 4천 개는 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근데 제가 두 번째 노트 쓸 때의 계산을 보여드릴게요. 저 어디 있는지 솔직히 몰라요. 호프 파이브레이션이라고 아마 해놨을 텐데. 그냥 디스크. 잠깐만요. 이거.
아, 여기 있다. 저 이거 제 두 번째 세 번째였나? 세 번째 퍼블리케이션이거든요. 제가 단순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준비하고 보여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실제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십시오. 그 계산 이렇게 시작을 했고, 다음 계산 뭔가 끄적였고, 계산 끄적였고, 계산해서 뭔가 안 됐나 봐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똑똑해 보이세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꼬락서니가 전혀 안 그래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라고 돼 있고, 혹시 이 지랄하는 게 똑똑해 보이시나요? 이게 반년에 이 지랄을 해가지고 명제 하나 보였어요. 근데 그 명제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거가 이제 그 논문 쓰는데 제일 중요한 키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주말에 출근해가지고 당시엔 이제 제가 이제 솔로고 했으니까 출근해가지고 칠판이 되게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여러 개에서 그 이제 다 펼쳐놓고 실제로 다 적어놨던 약간 그런 작업이었어요.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시나요? 제가 이게 직관이 있어서 했을 거라고 믿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예, 제가 지금 시키는 거는 그냥 애들 정도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논문 쓰는 과정은 절대, 제가 2000장 중에 30장이 나온다는 건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아, 참고로 이건 역사적인 업적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수학 논문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전달되죠? 참고로 그 한 20년 전에 이제 필지 메달을 받을 뻔했었던, 본인이 거부했던 그레고리 페렐만이 푸앙카레 선식처랑 어떤 기하 추측으로 해서 위상적으로도 중요한 업자를 남긴 페렐만의 논문을 보면 퍼블리시한 적이 없으니까 프리프린트로 남아있는데 그 프리프린트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딱 한 줄 증명이 적혀 있거든요. By straightforward computation. 근데 어떤 퍼블리케이션이 있냐면요. 인트로가 뭐냐면 페렐만이 straightforward computation이란다. 근데 이거 지금 이 논문은 그거 확인하는 거다. 수십 장이에요, 계산이. 이게 어떻게 스트레이트포워드 컴퓨테이션이냐? 이게 좋은 전에 실려 있어요. 수학이란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수학이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이에요. 철학 시부림이 아니에요. 혹시 전달이 좀 될까요? 제가 지금 이제 애쓰는 것은 어떤 내가 이제 능력이 어떻고 이런 어떤 그냥 답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퀄리티를 의미 있게 높일 수 있을까? 삽질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학자가 될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게 정상적인 층이에요. 그냥 지식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생각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지나잖아요. 좀 이제 층은 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제 라그랑지 승수법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약식으로 좀 하고 좀 마무리를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어떤 것도 감을 잡아 나가셔야 되냐면 계산을 하는 것과 이거의 직관이나 의미나 어떤 이제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매치가 되는 것들 이것도 당연히 본인의 감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전거를 탈 때 각자의 감으로 타는 거니까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제 일단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나블라 F 이퀄 람다 오브 라블라 G로 셋업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F가 타겟 펑션이고요. F가 우리가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찾고자 하는 타겟 펑션이고, G가 소위 말해서 제약 조건이죠.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그랑지 승수법이라는 방법이, 자, 이것도 정답을 꼭 묻는 정서로 묻는다기보다는 구체화를 위해서 질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나블라 F 이퀄 람다 곱하기 나블라 G 해서 풀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일단 자, 질문. 왜 이렇게 해요?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정당화하실 거예요? 이런 게 아까 조명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산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랑도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헷갈리시면 물론 책을 펼쳐볼 수도 있겠지만 책 펼쳐보거나 GPT한테 물어보면 아마 상세한 답을 주겠지만 그렇게 당연히 하시길 원합니다. 그게 편하시면. 본인한테 편하신 도구들은 다 쓰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의미에서.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남한테 설득력을 가실 때는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걸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체적인 걸 어떻게 잡겠냐면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얘를 이거라고 잡읍시다. 이건 심지어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G를 제약 조건으로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은 제로. 이렇게 제약 조건을 잡읍시다. 알아듣겠죠?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그림이 x축, y축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거 유니서클 이렇게 그리고요. 유니서클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분명히 다 보신 문제들이죠. 이거 이퀄 k 해가지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로 놓고 그래서 y 절편이잖아요. y 절편 해가지고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이제 그 x, y는 지금 이 서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여기가 미니멈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그 기울기 똑같이 주고 여기가 맥시멈이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라그랑지 승수법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게 답인 거를 지금 알고서 하는 관찰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두 점, 요 두 점. 이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타겟인 그 이제 그 극값들입니다. 이거를 지금 찾기 위해서 라그랑지 승수법이 도입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풀린다라는 게 논지란 말이에요. 자, 지금 질문은 왜 이렇게 잡느냐? 이게 질문.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 앞으로도 이런 미적분학 같은 거를 이제 뭔가 해보시다가 의미 같은 게 애매하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셋업하시는 이 설계도 배우셔야 됩니다. 셋업해 놓고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게 무슨 뜻인데 이렇게가 해소가 되어야 돼요. 이거 괜찮으시죠? 뭔 말인지? 그럼 이제 요거를 질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쉬운 질문부터 드릴게요. 이 제약 조건은 그냥 유니서클이죠. 지금 상황에서. 이 제약 조건 하에서 그 그레디언트가 무슨 뜻이에요? 나블라 쥐가 무슨 의미죠? 물론 저희 다 이거 계산할 줄 압니다. 이거 그냥 계산하면 저희 지금 이거는 설명해 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전 지금 이제 의미를 묻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원 위의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그거에 이제 수직한 방향. 수직, 법선을 주는 거예요. 혹시 동의가 바로 될까요? 혹시 미적분학 가지고 논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제 참사 전환에 지금 담는 겁니다. 이 포인트라고 하면 얘가 지금 나블라 쥐라는 거예요. 지금 크기가 지금 2여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화살표로 이 정도로 썼습니다. 그랬습니다. 괜찮으시죠? 전 그래서 일반론을 지금 묻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져 있으면 지금 이제 제가 그 미적분 이것도 미적분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기브너 레벨셋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셋업은 x랑 y가 지금 R2에 주어져 있고 이게 g라는 나이스한 함수가 있어가지고 얘가 c가 되어지는 이것과 뭐가 수직이라는 거냐면 얘가 수직이라는 거를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주장. 이거 혹시 논증하실 수 있겠나요? 왜 되는지? 이거 중요한 논증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G라는 함수의 레벨셋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X, Y를 G에다가 집어넣어서 C가 되는 레벨셋이 이렇게 있고 전달됐죠? C가 되는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커브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커브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커브가 T로 파라미터라이즈 때 가정해가지고 감마가 감마 오브 T라고 쓸게요. 그래서 얘를 제가 지금 파라미터라이제이션 XT랑 YT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달됐죠? XT랑 YT로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지금 여기서 T마다 주어져 있는 T마다 뭐를 만족하는 상황이냐면 G of XT, YT가 뭐가 되는 거냐면 T가 지금 C가 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저 커브를 저희가 실제로 그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저희 질문은 지금 나블라 오브 G가 노멀 디렉션이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 지금 서클에서는 자명한데 맞죠? 서클에서는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왜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미적분학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는 어떤 의미냐면 얘는 t의 펑션이죠. function of t. 얘는 constant. 뭐 하고 싶으세요? 양변을 t로 미분하고 양변을 t로 체인지 미분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짓거리입니다. 미분합니다. 그러면 미분하면 답부터 외쳐볼게요. 이거 이렇게 미분하면 답 얼마예요? 얼마예요? 0입니다. 0이어야 되죠? 중요하죠? 자, 중요한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좌변 어떻게 계산해요? 지금 중요한 룰을 묻고 있는 거고 이게 이그젝트 이퀘이션을 풀 때도 이거에 대해서 음미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그 미적분학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분과 적분의 근원적인 성질을 쓰고 있으면 밑바닥까지 다 보셨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미분을 해야 되니까 적분을 말씀드리면 적분은 성질이 두 가지예요. 치환적분과 다른 하나가 부분적분이에요. 체인지 오브 베리어가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까지 써면 적분의 본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은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미적분이 서로가 호환이 정확하게 안 돼요. FTC라고 하는 아주 나이스한 게 있지만 미분의 성질 두 가지 핵심 뭐죠? 미분의 성질 체인룰, 체인룰 체인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다른 하나가 더 있죠. 곱의 곱함수의 미분법. 미분법. 다른 말로 라이프니츠 룰. 네, 이 단어들 기억해 두십시오. 거기까지 보면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미분 형식이니 나발이니 그런 말 다 해도 결국 2레벨까지 내려가야 돼요. 언제나. 미적분을 보는 건 반드시 그거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거에 대한 함수냐면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법이죠. 그래서 체인룰을 써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체인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얘는 G가 최종 아웃풋이고 T가 최종 인풋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진짜로 어떤 기호로 DGDT라고 써도 되죠. G를 기준으로 T로 원베리어블 어떤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체인 룰을 뭐로 가르치냐면 얘 미분은 반드시 이 순서로 미분해야 된다. 체인을 달아가지고. 동의하시죠? 이게 체인 룰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분하게 되면 이거 좌변이 어떻게 바뀌냐면 dg dx x 프라임 t 더하기 dg dy y 프라임 t 얘가 0이라는 룰이라는 뜻이에요. 동의하시죠? 체인 룰을 봤으면 중요한 걸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됩니다. 언제나 체인 룰과 라이프니츠 룰을 만나면 내가 지금 본질과 맞닿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아요. 이거 혹시 어떻게 바꾸고 싶은 형식이 있나요? G랑 X, Y랑 별개였으니까. 혹시 다 프로덕트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고 싶냐면 혹시 이렇게 쓰고자 하는 욕망을 좀 공감하실까요? 이렇게 쓰면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거가 나블라 주죠. 그레디언트 벡터. 두 번째 거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XT, YT라고 쓴 거는 그 레벨 셋에 움직이고 있었던 커브를 파라미터라이즈 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뭐예요? 감마 프라임 오브 t 이퀄 제로. 저희가 지금 보인 게 뭐예요? 레벨 셋을 따라서 커브가 움직일 때 언제나 그 레벨 셋의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면 언제나 법선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라그랑지 승수법을 볼 때 봐야 되는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까지 동의하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이해하실 수가 있냐면 오늘 얘기는 한 20분 안에 정리를 다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미적분학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설명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혹시나 해서 말씀인데 제가 해드리는 말들 다 까먹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만 메시지로 가져가시면 되냐면 내 방식대로 계산해 본 다음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클릭하려고 하실 때 본인 나름대로 클릭하려고 하실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신 다음에 설득을 본인하신 다음에 그게 남한테 설득력을 가질 만한 근거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미분은 채널과 라이프니츠 적분은 부분적분과 치환적분과 그 선까지 일반론을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주장할 수 있는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전달됐죠? 미적분학을 얘기하면 그 선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다시 보시면 그러면 G를 기준으로 나블라 G 취해준 거가 이렇게 딱 법선인 거는 저희가 수긍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릴게요. 이게 지금 타겟 그림이니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아래다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아내고 싶은 건 어떤 정보냐면 이거 이제 지우고 이 민이랑 맥스가 이 두 포인트가 왜 특별한 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른 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점의 선택지로 이 점을 XY를 제가 고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괜찮죠? 이 점을 골라가지고 제가 이 점을 기준으로 요 지금 X 플러스 Y가 K가 그럼 여기가 지금 K 밸류가 될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 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알아듣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 나블라우브 G는 어떻게 생겨요? 이거거나 이거거나. 혹시 동의가 될까요? 이 점을 찍었을 때 요점을 찍었을 때 지금 이게 gx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은 0으로 적은 거니까
그거 기준으로 방금 우리가 한 어떤 이제 논증을 적용을 하면 나블라 쥐를 취해주면 이 서클 기준으로 언제나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거나 이쪽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동의가 되죠? 그래서 이 라인에 있어요. 자, 반면에 지금 이제 여기서 K가 여기서 고정이 되어 있는 밸류로 보는 관점이죠. 얘는 K가 지금 픽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벨셋은 지금 이 초록색 선이죠. 이 레벨셋 기준으로 나블라 쥐를 F를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림 바로 납득이 가시나요? 그러면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그 라인들은 지금 슬롭이 다 똑같은 상황이죠. 슬롭이 다 똑같습니다. K가 다르게 잡히더라도. 그 얘기는 그 녀석의 나블라 오브 F를 잡아주게 되면 언제나 방향이 이거거나 이거거나 둘 중 하나예요. 동의가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다시 라그랑지 순서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의미는 얘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의미는 두 개가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블라이프의 방향은 지금 이 라인을 기준으로 언제나 이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다시 이 민이랑 맥스가 되는 포인트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점을 기준으로 이게 딱 접하잖아요. 오직 이 두 점일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스트레인트 문제로서 이거는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변식 비작분에서 기본적으로 해시안을 가지고 세컨드 데리버티브 테스트하면 로컬 민, 로컬 맥스밖에 못 찾아요. 근데 얘가 글로벌 컨스트레인트 문제에서 이걸 찾는 거는 위상수학의 입장에서는 연속 함수를 컨티뉴어스 그 컴팩트 셋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맥스가 있는데 그걸 지금 찾는 방법이라는 관점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거는 지금 컨스트레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라그랑지 승수법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 언제나 이런 식으로 민맥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행하는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관점이죠. 이게 재밌는 관점인 게 이 문제가 퍼스트 데리버티브만 알면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스하고요. 알고리즘이 각쓰기가 되게 좋고요. 세컨드까지 알아야 되면 좀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계산 로드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유한계의 크리티컬 포인트 라그랑지안 셋업 해가지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라그랑지안을 딱 셋업을 해서 얘를 f 더하기 람다 g로 셋업을 한 다음에 얘 그냥 풀면 되니까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유한계 찾아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크면 맥스 작으면 민 그냥 이렇게 우기면 되니까 이게 라그랑지 승수법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ML이 이거죠. MLE에서 하는 것도 정확하게 라그랑지 승수법 가지고 푸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실체가요. 아그민, 아그맥스 찾는 건 이거예요. 정확하게 통계적으로는. 자, 혹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득한 게 뭐냐면 지식도 지식인데 이런 게 미적분학에서 분쇄를 하고 가는 거에 대한 제가 예시를 지금 앞으로 계속 저희 같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전달이 되죠. 직관적으로. 이게 라그랑지 순수법을 적용해서 민맥스를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레벨셋 기준으로 해서 체인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노말 디렉션이 언제나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써서 노말 디렉션 두 개가 평행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민맥스에서 만나는 상황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접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쭉쭉쭉 올라가다가 레벨셋이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딱 접할 때 그때만 무슨 일이 생긴다. 사실 모스 티어리도 정확하게 그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셀 컴플렉스를 가지고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만 뭔가가 토폴로지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 관점 자체도 그러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이게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건데 이 시간에 같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미적분학을 쓸 줄 아는 거 저희가 그 계산을 훈련시키는 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본인 방식대로 분쇄하시고 다시 적용하기 위한 그 구체화된 설계들을 스스로 할 줄 알도록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됐을까요? 여기까지 뭔 소리지?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그 지금 노트들 올라온 것들을 보시면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오늘 자 간단하게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모티베이션이 되시도록 자, 하나는요, 그 적어도 지금 몇 분 올려놓은 걸 보시면 모스티얼이라고 하는 그 어떤 높이 함수를 써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트리키한데 제가 이거는 그 좀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드릴게요. 그 어떤 계산들을 보실 수가 있냐면 높이 함수를 가지고 라그랑지 승수법을 풀어서 실제로 방금 한 거를 실제로 적용해서 올리진 노트를 보세요. 오일러 지표로 계산을 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전달됐죠?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안 해보신 분들도 그냥 그이 좋은 노트를 올리신 것들 그냥 그런 갑다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서브스터디에 같이 하시기도 좋아요. 내가 이거 안 해봤으면 하나씩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면 서로 좋잖아요. 그런 목적에서. 근데
이제 그 오일러 지표 정체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가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 맞죠? 하나의 점선면에서 구했던 거랑 가우스 커베이처럼 이상한 거 데리고 와서 면적 분해했더니 근데 지금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생뚱맞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거를 레퍼런스로 킵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거는 레퍼런스를 알려드릴게요. 그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가운데 이것도 말을 안 맞춰놓고 조명진 박사한테 물어볼게요. 모스 티어리에서 레퍼런스를 딱 하나 킵하면 저자가 누구여야 되죠? 아, 밀너죠. 네, 당연히 밀러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명진 박사도 아마 둘이 찍은 사진이 있을 거고 예전에 저도 있어요. 그 수학자들한테 연예인 것 같은 존경하는 거죠. 이거를 킵하시오. 모스 티어리에서 그 뒷도 사실 보는 도움이 되지만 이건 좀 내공이 필요하고 이 첫 그림을 관찰하시면 언제나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토러스를 이렇게 세워서 지금 여기서 여기에 크리티컬 포인트거든요. 이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미분 형식이 익숙해지고 나서 다시 봐야 돼요. 지금은 아직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거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지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오는 거거든요. 레벨셋을 따라가지고 쭉 올리는 건데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 그 이제 셀 스트럭처로 이렇게 그 이제 셀 진짜 드래곤볼 셀 생각하면 좋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변형하는 과정들로 혹시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관점이 나중에 중요한 게 이게 호메오몰픽하게 바꾸는 게 단순히 포인트가 아니라 호모토픽하게 바꾼다는 관점 자체가 여기에 중요하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림들은 두고두고 보아야 되는 저희한테는 중요한 그림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방식으로 해서 오일러 지표를 얻는 계산을 2차원구를 기준으로 해서 라그랑지 순수법을 적용한 거를 이제 이 노트들을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두 분 정도가 올리신 게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트리키한 거. 이제 이런 게 제가 이제 요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떤 계산들 안 하시냐면 토러스에서는 실제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계산이 연락 개더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게 그렇게 당연하지, 자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러스에서 실제로 저 지금 라그랑지 순서법을 가지고 정말로 오일러 지표를 계산하려고 하면 뭔가가 막히는 거는 그거는 막혀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모스 펑션 자체의 정의가 트리비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초심자들한테 바로 시킬 거나 그래서 S2까지는 확인한 다음에 이거 토러스를 실제로 하려고 하면 쉽지 않구나 정도 느껴요. 나중에 조금 더 올라오면 해봐야겠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지고 계시기를 권해요. 이게 오늘 한 가지 코멘트고요. 전달됐죠? 그래서 S2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한번 노트를 보시고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올러집 계산한 방법 적어도 세 가지 구체적으로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저 S2에서 계산한 다음에 저 지금 그 크리티컬 포인트 계산한 것도 의미 같은 거 다 이제 구체적인 포뮬라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뜻이 지금 해시한 같은 것들을 의미 어떻게 아이겐밸류 의미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대화를 같이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이거 하나.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려는 오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려고 하거든요.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이 어떤 생각이죠. 지금 뭐 어쨌든 뭐 좋다. 미분 형식. 그래가지고 뭐 코홈롤로지 연결이 되고 뭐 그거에 어떤 듀얼로서 뭐 어떤 홈롤로지라는 개념 뭐 어떤 적분하는 영역이랑 뭐 상관이 있고 뭐 그걸 약간 좀 더 힘들게 해서 뭐 호모토피라는 개념 뭐 꺼낼 거고 뭐 오케이인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라그랑지 승수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사이테이션 찾아보면 아마 10만 회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 공학 쪽에서요. 이거 너무 광범위하게 쓰기가 좋은 거니까요. 이 자체가 동의되시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설득하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여기 저희들이 열심히 이제 반년에서 1년 정도 이 시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위상수학 좀 알았다 치자고요. 미분형식 계산도 좀 알겠고 홈토피도 뭔지 좀 알겠고 다시 언어적으로 재해석할 줄 알겠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학이나 통계학 연구자인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언어로 똑같은 거 씨부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랑 듣고 싶으세요? 듣기 싫으세요? 여러분들은 듣기 싫죠. 내가 다 아는 거를 아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지.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러니까 언어를 아는 것 자체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언어 아는 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언어를 저희가 지금 배움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정보량의 득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저희가 이 라그랑지 승수법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설명한 선들은 뭐 제가 이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많이 가르쳐 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복붙을 한 것이지 이거 헤비한 수학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저 접선에서 이거 그래야 되는 거고 오케이 이거 무슨 증명이니 무슨 헤비한 위상 수학이니 그게 뭐가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특히나 위상 수학의 관점을 도입함으로 인하여 좀 더 정확한 워딩으로는 호모토피 이론이라는 관점을 도입함으로 인하여 자리 바꿀래? 어떤 일이 되느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방금 한 라그랑지 승수법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자, 다시 화면 공유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하실 거. 수학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학적, 지금 이제 오히려 구체적으로 와닿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방법의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자,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들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해요. 직관적으로. 수학적으로도 어떻게 왔는지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모스 티어리를 이용해가지고 높이 함수 써가지고 오일러 지표 구하려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제가 위상수학 배우면서 나온 중요한 얘기지만 그거 말고 오히려 공학적인 거 혹은 통계적인 맥락에서 라그랑지 승수법을 가지고 실제로 그 이제 맥시멈 그 맥시마이즈 그 ML을 실제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굉장히 현실적 어떤 이제 그 실용적인 거에 포커싱을 맞췄을 때 이 방법에서의 단점을 제시하십시오. 뭐가 문제일까요? 이 방법은 수학적으로 허점이 있어요. 지식이 그,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걸 한 거 보면 여기서 수학적으로 단점이 허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수학에서 저희가 어떤 거 이름을 부를 때는요. 모든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잘 정의가 될 때 이름을 불러요. 여기서 혹시 애매함이 있다는 거 혹시 찾으실 수 있겠나요? 저는 보니까, 민맥스가, 뭐지, 경계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답이 그러니까, 없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상상들을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실체는 다 이해를 하신 상태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에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건 여기서 민맥스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라그랑 승부법으로 찾아낸 건데 저는 그 찾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방법인데. 여기서 어떤 중의성을 제거하지 못하죠?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서.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구분 못 한다는가요? 아, 그거는 어차피 민맥스 이거 두 개 나오니까 계산해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혹시 비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비판을 유의미하게 하면 되게 어떤 좋은 저널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요청을 해가지고 레플이라는 입장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의미 있게 비판을 내와야 되는 입장이면 그냥 시비 걸면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완벽한가요? 이 방법이? 자, 제가 단어에 초점을 드립니다. 중의성을 찾으십시오. 유일하게 규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단어들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그 명사에서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규정이 되면 더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서 더랑 어를 구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민맥스를 찾고자 하는 타겟 함수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들이 있습니다. 라그랑지 승수가 있습니다. 라그랑지안을 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모든 대상들이 더라고 부를 대상인가요? 자, 다시 타겟 함수. 여기서는 F죠? 동의하시죠? F. 제약 조건. 여기까지 있으면 보통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르치는 KTAT 컨디션이라고 부르는 그겁니다. 그레디언트. F를 기준으로, G를 기준으로도. 그리고 라그랑지 승수. 모든 F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것? 자, 이게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라그랑지 승수가 유일하지 않아요. 폴섬 램다죠.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기서 장난질을 좀 쳐볼게요. 예, 제가 이게 장난질 치는 게 지금 이제 원디 기준으로 예시가 뻔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제가 이거를 장난질을 쳐서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실제로 영집합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똑같죠. A라고 하는 논제로를 제가 그냥 곱한다라고 치면 이거 0이라고 하면 유니서클인 거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 A를 곱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이 람다들이 바뀌어요. 당연한 얘기 같죠? 이게 뭐 어떤 이펙트냐면 똑같은 지금 이제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람다들이 이 A의 선택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바뀌는 이펙트예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이펙트냐면 파이버 입장에서 그룹포이드 이펙트예요. 그래서 헤드의 공간에서 지금 이게 뭘 지금 주고 있는 거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외결을 떠드는 겁니다. 이제 한참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 라그랑지 승수 자체를 고르는 거의 유일성의 문제 때문에 스태키 쿼션트를 취해야 되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람다들의 선택지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존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바꿀 때 그때도 이게 상관이 없도록 파이버 레벨에서 이게 다 등가로 아이소모픽하게 왔다 갔다가 보장이 되어야만 돼요. 여기서도 제가 이상한 외계어를 떠들고 있죠. 여기서 지금 제가 단순히 지적하는 건 뭐냐면 컨스트레인트의 셋업 자체가 사실은 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진짜 말장난처럼 써놨지만 이렇게 쓰나 보라색으로 쓰는 거나 노란색으로 쓰는 거나 똑같은 컨스트레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는 라그랑지안을 쓰는 과정에서는 무한계 선택지가 사실 있잖아요. 그러면 라그랑지안의 셋업 자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라그랑지 승수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똑같은 해를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민이면 민, 맥스면 맥스를 기준으로 개를 기준으로 이 람다들이 바꾸는 선택지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왔다 갔다가 바뀌는 그거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상대수에서 얘기하는 그룹이라는 개념을 바꿔야만 돼요. 그룹포이드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사실은 요거 자체가 지금 그 이제 클래시파잉 스택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헤드의 공간을 보고 있다라는 게 호모토피 이론에서 녹아 있어요. 그렇게 봐야지 지금 이제 이거는 너무 단순한 예시라서 그런 거를 보기가 오히려 너무 당연해지는 상황이 돼서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 자체를 헤드의 공간 자체를 결과적으로는 매니폴드로 보는 관점을 벗어나야지 유의미하게 공학적으로 셋업이 된다.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면 지금 이제 오늘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스 티어리를 가지고 오일러 지표를 셀 스트럭처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시간의 목적은 호모토피 이론인데 호모토피 이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위성공간을 벗어나야만 돼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는 우리가 이거 공학에서 어떤 점에서 재미를 보고자 하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셋업할 수밖에 없어라고 실제로 느끼는 거는 셋업을 했는데 사실은 휴리스틱이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휴리스틱 때문에 실제로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위상수학은 어떤 관점을 도입하는 거냐면 지금 이런 관점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 같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미적분학에 대한 어떤 구체화와 추상화가 올라온 가운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은 공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상 공간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지만 포인트들의 모임이 공간이에요. 셋에다가 어떤 기하적인 거를 생각하는 방식,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방식의 공간의 생김새예요. 동의하죠? 근데 위상적인 혹은 호모토피적인이라는 걸 도입한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지분들 질문 듣고 정영희 박사 얘기를 듣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호모토피적이라는 어떤 관점을 도입한 거냐면 점마다 뭐가 달려있는 지금 클래시파잉 스택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화살표들이 덕지덕지 달려있는 거를 존중을 해줘야 문제 셋업상 문제가 사라져요. 그리고 달려있는 것들마다 원 투 디 아더를 바꾸는 것들에 대한 그 이펙트를 반영을 해줘야 공학적으로 재미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면들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언어들을 아는 것 자체가 어떻게 셋업을 바꾸게 하냐면 우리가 아는 휴리스틱한 세팅으로부터 수학적으로 결점이 없는 세팅을 하려고 하면 언어 자체를 위상수학적으로 바꿔야 되는 필요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이 언어를 아는 것들은 토톨로지컬하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공학적으로 뭔가가 바뀌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반년에서 1년 정도 이 훈련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보상은 어떤 거냐면 이런 미적분학 계산들이나 성인대수 계산들을 봤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봤을 때 이런 어떤 호모토픽적인 관점들, 그러니까 난 지금 만약 이것들이 공간이 그냥 단순히 포인트들의 모임이 아니라 여기서 화살표들이 다 달려있는 이걸 뭐 범주론적이라고 표현해도 되긴 하고요. 그렇게 바꿔서 보아야만 하는 그런 시각과 그리고 만약 그것들 필요하면 구현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작업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계어를 단순히 쌓는 게 이 시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미적분학을 좀 더 잘하기 위한 거예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이 마지막 얘기들은 저희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그랑지 승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다. 왜냐하면 컨스트레인트 자체 컨디션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그때그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토모토피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어떤 미적분학 작업들부터 해나가는 것이다. 이 이제 이 시간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그 마지막 예시 그 말씀해주신 거 라그랑지 멀티플레이어의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 거 말씀해주신 거 보고 생각이 좀 났는데 혹시 제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공학에서 말하는 뭐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컴플렉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같은 거 풀 때 보면은 사실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컨스트레인트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변형하나에 따라서 아예 쓰는 알고리즘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 그렇죠. 알고리즘이 달라지는 것 자체에 따라서 성능이 되게 많이 그렇죠.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정확해요. 이야기일까요? 가령 지금은 컨스트레인트가 한 개고 그것도 등식 타입의 컨스트레인트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컨스트레인트를 조정을 하는데 지금 이 호모토피 띠어는 뭘 주는 거냐면 그걸 어떻게 조정하는 게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얘기하면 어떤 호모토피 타입을 줘야지 웰 셋업이 돼 있다, 웰 이스태블리시 된 셋업이라고 할 수 있냐, 웰 포즈 돼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들의 기준을 수학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라그네스 순수 그냥 대충 잡히는 거 잡아 이게 아니라 어떤 게 베스트 튜닝이 돼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학적으로 이 어떤 거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가 공간을 공간으로 단순히 고전적인 의미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화살표들이 공간에 더 들어있다는 이 이상한 관점을 도입하는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미적분학에 대한 언어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 오히려 지금 뭐 이런 미적분학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런 거 오히려 어떤 분들은 오케이일 수 있어요. 나 좀 수학 좀 배우고 싶었는데 오케이인데 그 만약에 이게 언어가 이제 만약에 뭐 그 여기 이 시간 떠나신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서 호모토피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대부분 분들의 경우는 실제로 쓸모가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 미적분학과 사용대상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름대로 쓰실 거잖아요. 나름대로 방식을 가지고 단순화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직관을 잡으실 때 그때 들어오는 필요한 시야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한 단순한 것들을 저희가 보는 것이다. 자, 그 혹시 정영신 박사 할 얘기 있으면 오늘 듣고 레코드는 정리하면 합니다. 뭐 저도 되게 모르는 말이 마지막에 많이 나와서 제가 딱히 덧붙일 말은 없고 되게 저도 기대가 되는 스터디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한번 노트로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클래시파잉 스택 및 이제 그로스 앤드 컨스트럭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뭔지 그냥 보시면 이제 바로 이제 오케이가 되실 거여서 그거는 제가 그 이제 보여드리겠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그 지금 보고 이해하시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이해하는 거는 보통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들을 미적분학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걸로 하면 그 사실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볼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보상이 실제로 될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상서를 이때 이런 식으로 배우는 어떤 그런 장 자체가 없던 것도 실제로 있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남기는 게 어떤 이제 스터디로서 의미가 되게 깊은 어떤 장이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서브 스터디 어떤 리딩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 주 안에 그 어떤 저 디스코드에다가 올려주세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없는 대로 제가 조금 그 좀 시키든가 좀 아니면 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코드 여기서 줄입니다.